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오늘도 한번 빅픽처 그려볼 거고요.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고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그림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문법 학습에 일단 적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진짜 많이 질문해 주세요. 이거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대답이 다른 듯 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통일된 대답이에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영문법 필요한가? 라고 이제 근원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과 같은 영어를 안 쓰는 국가에서 보통 이제 영어 공부할 때는 더더욱 영문법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원서 많이 읽고 뭐 계속 하다 보면 영문법은 결국 필요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서라든지 뭐 영상을 많이 본 친구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학교 수업도 따라가야 될 것이고 시험도 볼 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영문법 학습은 필요하다 라고 일단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문법 안 하고 뭐 원서만 봐도 다 100점 받을 수 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뭐 원서를 달달달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영문법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필요하다. 원서 박사들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먼저 영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문법 무용론을 이제 펼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시에 한 땀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언제 영문법을 공부를 이제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공부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공부는 사실은 학습이잖아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습득, 원서라든지 영상을 통해서도 영문법을 사실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영상을 본다든지 책을 읽다 보면 그 안에도 뭐 투부정사도 들어가 있고 비동사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만 아이가 이게 비동사라고 어떤 명칭에 대해서 딱히 생각이 없고 이게 투부정사라는 거에 대해 딱히 생각은 없지만 그림이라든지 스토리를 통해서 그냥 쭉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즉 그 안에 있는 언어 형태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to라든지 뭐 ing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두지만 형태보다는 뭐에 이제 관심을 둔다? 의미 파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습득으로 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습득으로 할 때. 그래서 이게 뭐 취학 전이라든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든지 그럴 때 원서를 보든 영상을 파악하든 요럴 때도 충분히 의미 파악이 다 됩니다. 어른들은 애가 투부정사를 모르는데 이게 의미 파악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가 즐기고 있다. 그래도 웃고 있다. 재밌어 한다라고 하면 이미 의미 파악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는 습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굳이 학습을 시키려고 안 해도 되는데 이 학습을 시키고 싶은 열망은 부모님의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1, 2, 3 이런 때까지는 최대한 이런 습득적인 것을 많이 해두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3, 4, 5, 6부터는 사실은 서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서히 학습을 올려가는 건데, 자, 왜 이렇게 3부터 이렇게 크로스를 제가 시켜놨냐면, 보통 이제 빠른 데는 2에서 3 되고, 좀 천천히 갈수록 5, 6 정도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데는 2, 3부터 뭘 시키는 거예요? 문법 같은 거 학습을 시켜요. 학원이든 어디든. 특히 학군지 같은 경우에 빡센 데는 2, 3부터 이렇게 시켜요. 진짜 빠르면 1부터도 시키더라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뭐 피켓 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기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이제 3, 4 때도 사실은 이게 형태를 너무 집중하는 거. 이게 왜 투가 붙었을까? 애가 왜 정확하게 이게 왜 잊은 걸 알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부모 마음인 거예요. 부모가 이제 애가 쓰이는 거지 사실은 그때도 원서 보고 영상 보는 거 많이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5, 6학년이 되면 이제 학습 능력도 애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학년 때 봤던 거 똑같은 걸 봐도 훨씬 더 이해를 잘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영문법의 어떤 적기라고 봅니다. 적기, 영문법 학습의 적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어떻게 취약 전부터 어떻게 보면 3, 4까지 어떻게 보면 습득을 해왔잖아요. 한 것을 영문법으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즉 재산이 있어야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이 별로 없는데 그냥 영문법 공부를 시키면 영문법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영문법을 그냥 암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애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거 나는 영어 잘 모르고 그렇게 뭐 재밌다고 생각 안 했는데 왜 내가 언 붙이는 거, s 붙이는 거 해야 되나? 왜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 붙이는 거를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자꾸 틀리니까 짜증나요. 짜증나고 뭐 어른들은 너 이거 집중 안 하니까 틀리는 거야 라고 자꾸 이게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한다, 영문법을 암기한다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 실패. 그렇기 때문에 5학년 전까지는 최대한 즐기는 영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와야 됩니다. 물론 뭐 ELT 교재를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이제 얼추 비스무리하게 중간 어떤 형태로 계속 해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즐기는 영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어야 되고 좀 학습을 비스무리하게 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즐기는 시점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하게 되면 요게 돼야지 영문법을 좀 이제 즐기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영문법을 즐긴다는 게 되게 웃기긴 하지만 자 근데 시중에 초등 영문법이라고 이제 시중에 어떤 교재나 강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 전문으로서 그거를 싹 다 이제 분석해 보니까 초등 영문법이 사실은 중앙 영문법을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 영문법이 이만큼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그 안에 문제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시중에 있는 것은 초등 영문법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학원에서 가르친 쌤들 더 잘할 거예요. 그냥 중학 선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학 선행. 그래서 사실은 초등 때 중앙 영문법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어쨌든 영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좀 어려운 원서를 읽으면 이미 그 고등학교 수준도 되기 때문에 사실 수학의 선행하고는 개념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뭐 선행이란 말에 경기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중앙영문법 있잖아요. 중앙영문법을 초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 뭐 2부터 뭐 4 나가서 5까지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름만 초등이고 실제는 중앙영문법을 2에서 3, 4, 5까지 한다고 하면 애들이 너무 괴롭겠죠.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이거 하려고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영문법을 초등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중앙영문법이라고 명명을 했다면 요거는 빠르면 초5 그리고 늦어도 초6 그리고 진짜 좀 우리 애는 좀 놓쳤다고 해도 한 중1에는 이렇게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초등인 경우 중앙영문법 실제 개념이죠. 요거는 빠르면 초5 늦어도 6학년 중1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진짜 초등영문법 몇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부끄럽긴 하지만 홍콩 초등 영문법 8품4편 기초구문편 쓰기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짜 쪼개놨습니다. 8품4만 한 권 뭐 이런 식이에요. 요거는 실제로 3에서 5학년 정도의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보라는 건 아니고 이 애가 어느 정도 즐기는 게 조금 있었는데 전혀 없었다고 하면 이거부터 하면 좀 그렇죠. 근데 조금 접촉을 했다, 맛을 봤다라고 하면 빠르면 3, 그리고 괜찮게는 4, 5. 우리 애는 조금 거북이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6학년 초반에 시작을 해도 쭉쭉쭉 한 달에 뭐 거의 한 권씩 이렇게 쭉 나갈 수 있기 때문에 6학년 한 여름방학 2학기 때부터는 진짜 중앙영문법 아까 이름만 초등인 거 중앙영문법은 나가도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결국은 영문법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습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 습득이 1층에 이렇게 즐기는 영어 영상이나 그림책 원서가 너무 과하다면 이 정도 요 상태에서 사실은 영문법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초등 영문법 중에서
찐으로 진짜 초등 영문법을 이제 하는 것이 몇 학년? 3에서 6학년 좀 넓게 해드릴게요. 되고 아이마다 다르다. 1층이 어느 시점에 얼만큼 쌓였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리고 3층이 중앙 영문법입니다. 이름이 초등인 게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요것은 실제로 몇 학년이다? 5에서 6학년 1, 중1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중학이 시장에 나와 있는 초등이 진짜 중학은 아닌지 요거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실제로 습득으로서 영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왔느냐, 요 두 개를 조심해서 어떤 조합을 하면 사실은 영문법의 적기를 충분히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 따라서 이게 이 용어의 어떤 헷갈림 따라서 초등 나는 이때 좀 가능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중앙 영문법을 수렴하는 초등 영문법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시장 조사를 한 결과 시중에 나와 있는 초등이라는 것은 사실 중학이다.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쉬운 걸 할 거면 요 정도 3에서 6학년 사이에 굉장히 쉬운 거, 스치듯이 가는 거, 습득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같이 가는 것 정도 있으면 좋다. 그게 이제 홍공 라인이다. 홍공 초등 영문법 라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문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빅픽처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 중 깔게 되면 그 다음에 중에서 이제 고 넘어갈 때는 사실은 이 1, 2층이 잘 써있으면 고등학교 넘어갈 때도 초에서 중 넘어갈 때하고 마찬가지로 중에서 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앞으로도 홍공TV는 여러분들의 어떤 큰 시야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혼공 네이버 카페 홍공 아카데미에도 들어오셔서 글도 남겨주시고 소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홍공 흐차!